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수TV 시사통통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낭만 엔딩까지 1승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8강에 이어서 4강도 뒤집기 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수료했는데요. 5일 오후 4시 45분 결승을 치르게 돼 있는데 28년 만에 단식 우승 도전의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올림픽 단식 금메달까지 단 한 승만을 남겨둔 셔틀콕 여제 22살 삼성생명 안세영이 낭만 엔딩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 세계 랭킹 1위 선수는 4일 오후 3시 30분 한국 시간이죠. 프랑스 파리 포르드르드 라샤벨 아레나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4강전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칸 튠중 인도네시아 6위 선수인데요. 2대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역전승이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선수가 올림픽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1996년 애틀란트 대회 방수연이 유일한데요. 안세영이 한 번만 더 이기면 대업을 잇게 되는 것인데 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 아카네 8강전도 1세트를 먼저 내준 뒤 뒤집었었는데 4강전 역시 첫 게임을 뺏긴 뒤 힘겹게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5일 오후 4시 20년 만에 찾아온 대역전극의 여제 안세영의 승리를 기원해 봅니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과 조국 깜짝 회동을 했죠. 그러면서 10년 전 사진들을 올리면서 구동존의를 외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년 전 함께 찍은 사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시에 성남시장실에서 찍었다는 사진이죠. 각자의 소셜 네트워크 SNS에 공유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지난 1일 예정이 없던 즉석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SNS에 같은 글을 공유하면서 공조 분위기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제안으로 최근 진행된 2시간가량의 비공개 대화와 관련해 추측이 많다며 당시 용산 대통령실 발 다중 국가 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해 진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적었는데 과연 어떤 진솔한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어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 되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 양당 지지자 등이 이재명과 조국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양측 사이 생산적 논쟁과 경쟁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 억지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 한자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구동존의라는 말은 생각은 다르지만은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동존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적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신과 이 후보가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그는 그때 이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가, 저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운명에 맞서 각자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자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조 대표의 글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벌써 10년 전이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부각시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 네, 지옥서 탈출한 한준호, 민영배, 김민석은 수석 최고의 성큼 다가서, 뭐 이런 헤드라인을 오마이뉴스가 달았네요. 자, 전당대회 호남 상황 좀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위치한 호남권에서도 8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죠. 지난주까지 누적 득표율 90%대였던 수치가 호남권을 거치면서 80%대로 내려앉았지만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서는 결국 이상무 상황이 된 거죠. 반면 최고위원 선거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호남권을 거치면서 김민석 후보가 누적 투표율에서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는데, 또한 호남에서 연고가 있지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준호, 민영배 후보가 호남에서 크게 선전하면서 누적 투표율을 각각 3위와 5위로 올라서는 기계를 뽐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주까지는 6위와 8위로 당선권 밖에 있었죠. 그런데요, 놀랍게 고향에서 고향 사람 대우를 제대로 해줬어요. 3일과 4일 열린 민주당의 심장 호남 지역 전북, 광주, 전남 순회 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기록 중인 누적 투표율은 86.9%가 됐고요. 3일 전북 투표율은 84.79%, 4일 광주는 83.6%, 전남은 82.48% 순이었는데, 지난주까지의 누적 투표율 90.41%와 비교를 하면은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죠. 이 후보는 호남에서도 목사니즘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연설문을 준비했고요. 이 후보는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해안 어디서나 전기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누적 투표율 8.36%였던 김두관 후보는 호남 지역을 거치면서 11.49%로 두 자릿수에 올라섰고, 경남에 기반을 둔 김 후보였지만 민주당의 호남 권리당원들은 전북 13.32%, 광주 14.56%, 전남 15.66% 지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야말로 호남 사람들이 너무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 독주를 나름 견제하는 듯한 인상을 줘보자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지수 후보의 누적 득표율도 직전 1.23%에서 1.55%로 약간 올랐습니다. 네. 호남권 순회 경선의 주인공은요, 단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였는데, 김 후보는 3일 전북에서 권리당원들의 지지세를 등에업고 누적 투표율 17.6%를 기록하면서 직전까지 선두를 달렸던 정몽주 후보 17.43%로부터 1위 자치를 빼앗아갔죠. 이어서 4일 광주와 전남을 거치면서 누적 투표율을 17.58%대 15.61%로 정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기도 했죠. 김 후보는 정전 발표에서도 자신을 이재명 후보의 집권 플랜 본부장이라고 강조를 했고, 4일 오후 전남 나주 종합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전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스스로를 뼛속까지 김대중의 사람이라고 묘사한 뒤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면서 정권 교체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1위 자리를 내준 정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역전됐다, 1등 자리를 빼앗겼다면서 오늘 이 순간 정몽주의 대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정 후보는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천공을 잡기 위해 봉도사가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동훈, 한준호 민영배 후보도 호남권 경선의 주인공이었는데, 두 사람은 8명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그동안 순위 바뀌었지만은 호남을 거치며 당선권 안으로 들어섰는데, 한 후보는 3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의 자리에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 한규철 씨의 아들, 전북 김제 복남의 임혜경 씨의 아들이라며 스스로를 전북의 아들로 소개를 했고요. 한 후보는 아직 종합순위 6위다,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고, 전북 온라인 투표 결과는 21.27% 득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광산시 의리 지역구인 민영배 후보도 역시 광주와 전남에서 선전을 했는데, 광주 27.77%, 전남 21.68% 득표로 그의 누적 득표율은 12.31%까지 올라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적 득표율 5.99%로 최하위였지만, 민 후보는 호남권을 지난 결과는 현재 5위권 안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 18일 전당대 최종 결과까지 남은 거는 경기가 10일, 대전 세종이 11일, 서울이 17일까지 4곳이 남았는데, 그중 수도권은 전체 권리당원의 39.7%가 몰려있는 지역이죠. 최고위원 선거는 마지막까지 예측이 쉽지 않은 예측 불허의 상태죠. 보는 당원들의 재미가 쏠쏠할 걸로 보고, 일반 국민들도 무르익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재미를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야는 강행 처리하고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역시 도돌이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서 진행한 무제한,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인 4일 0시경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대응할 방침인데,
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사업법과 민생복지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인데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꿍심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회 입법권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또 제2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도대체 국회에서의 정치 보고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국민들은 참으로 볼상사나운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여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될까요? 야당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될 거예요. 많은 국민들은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각심을 경고해야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무도한 검찰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검찰이요,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 조회하면서 90세 언론인까지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단체들이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 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1934년생이니까 195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서 민국일보, 동아일보 기자로 일을 해왔고, 이후 한겨레 편집위원장,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MBC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4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은 검찰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김병기 민주당 의원, 이문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인사들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일TV, 뉴스버스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알려진 것만 이 정도고 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통신 조회를 당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마치 옛날에 안기부 중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자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제1부라고 하는데, 반부패 수사 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통신 조회는 주로 1월 4일과 1월 5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문서 번호는 2024-87, 2024-116, 2024-17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전 대표 등에게 통지된 문서 번호는 2024-87로 통신 자료가 조회된 대상자에는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포함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독재적 마각인데요, 이
행태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독재 정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검찰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 참으로 의구스러운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인권은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윤석열을 위한 개인 정부입니까? 검찰은 거기에 맞장구 쳐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통신자료 조사를 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길거리에 촛불을 들고 튀어나가서 윤석열 정권 종식을 외치겠다고 부글부글 심정이 끓어오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 정권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 각성해라, 이 말을 심사숙고하게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전남에서 이루어진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후보의 정견을 마지막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시청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 우리가 만듭시다. 국민협회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의 도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살기 힘드시지요? 나라 살림이 깝깝하지요? 이렇게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시기 해부로에 쓰겠죠? 제가 거시기 하면 여러분 해불자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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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시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권력도 다 우리가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권력을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과 자기 집단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쓰는 이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고칩시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청춘을 바쳐 군대에 갔던 우리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그 원인을 밝히자는 것조차 방해하는 정권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 수사도 왜 그렇게 뒤에서 이상하게 막습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잘못된 현실도 고쳐야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도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남이 지방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쌀값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대체? 쌀값 안정법 좀 만들자더니
굳이 저렇게 거부권 행사해서 우리 농민들 못 살게 해서 농업 망치면 나중에 나라의 식량 안보는 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남 도민 여러분, 힘을 합쳐서 이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개척해 갑시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남이 텅텅 비어가고 있지요. 먹고 살 길이 확실치 않은데도 자꾸 서울로 경기도로 옮겨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먹고 살 길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던 2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외국 기업이 재생에너지 변전소를 못 지어서 필리핀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R200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습니다. 유럽은, 미국은 탄소 국경세를 만들어서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붙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수출 국가 한국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해남에서, 장성에서, 저기 신안에서 곳곳에서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먹고 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게 5배 이익이 더 많습니다. 놀고 있는 이 방치된 땅들에서 저 쓰레기 가득한 해안가에서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수입도 대체하고 기업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지역도 살고 그 우리가 고민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면 나라의 살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살림에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요만큼만의 양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면 국민이 살 길은, 나라의 미래는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경험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를 넘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두에 저 이재명이 서 있고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가 주시겠습니까? 다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 강국의 위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어느 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중심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하는 민주당으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